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주권자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 국민보고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를 통한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나서셔야 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발족한 것이 바로 국정기획위원회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 이곳 청와대 영빈관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그린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으로 국민보고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달간 국정과제 수립에 진력해 주신 우리 국정기획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통해서 무려 181만 건의 의견을 접수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국민적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 생각해 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생 회복, 정치 회복, 외교 회복을 위해서 그야말로 분투했고, 진정한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고자 국정을 더 많이 공개하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 참여와 제안, 또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오늘 보여드리게 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한 가지 추가로 조치시켜 드리자면, 이 국정기획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닙니다. 국정기획위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서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지하게 많은 분들이 의견 내주시고,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국정기획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셨겠지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하고 또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례 없는 국난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헤쳐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들께 의지하고 국민들에게 유익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국민보고대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책 수렴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 제안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 국민의 뜻으로 국정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2025년 6월 16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44번의 현장 방문과 200여 차례의 간담회, 방방곡곡 찾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의 지혜도 모았습니다. 국민 곁에서 귀 기울인 58일. 내란을 극복하고 수립된 정부인 만큼 국민의 뜻을 온전히 정책으로 실현하는 그런 민주적인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일 잘하는 건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번 정권은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도 일종의 미래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보다는 내일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더 많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이정표를 이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의 염원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달여의 토론과 숙고의 과정을 거쳐 국정운영 대원칙을 구체화했는데요. 새 정부의 출범 의미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한주입니다. 오늘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민 여러분들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두웠던 지난 겨울, 짙은 어둠을 걷어낸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염원이 모여진 빛의 혁명이었습니다. 무너진 국정체계를 신속히 재현하고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을 이루라는 시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지난 6월 4일 국민의 주인이며 국민의 행복이 최우선인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맞이한 환경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높아진 안팎의 불확실성 속에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방향을 신속히 제시해 줄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입니다. 이 국정운영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판입니다. 국정운영의 설계도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확인하는 기준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12대 중점 전략과제, 지역공약, 재정입법, 관리 및 공유 확산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여당과 함께 시민단체와
그리고 정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모였습니다. 위원회는 7개의 분과위원회와 균형성장특위, 10개의 TF와 국민주권위원회로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선거 기간 동안 국민께 약속드렸던 443개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당, 협회, 직능단체와 정책협약, 국민주권위에 접수된 정책 제안, 그리고 야당의 공약과 제안까지 새로운 대한민국 5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모두 검토하고 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370여 차례의 업무 보고와 현장 방문, 700여 차례의 분과별 회의, 240여 차례의 분과 간 회의 등을 거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13,000여 건의 국민 제안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이재명 정부 5년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가 지향할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가 이룩한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업적을 계승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권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의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하였습니다. 국민의 주인인 나라는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이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을 넘어 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염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국정원칙입니다. 첫 번째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입니다. 민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처지와 다름을 넘어서겠습니다. 국민을 통합하는 국정 운영을 해 나가실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공정과 신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윤등과 특권 해소의 바탕 위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국정원칙은 실용과 성과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신속하고 유연하게 모든 것을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정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국민이 하나가 되는 정치, 경제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성장은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를 국정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5대 국정 목표 아래 부처의 업무 지침이 될 123개의 국정 과제가 차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약속과 국민의 열망을 빠짐없이 담기 위해서 당과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쉼없이 검토하고 또 검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국민의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명확을 만들기 위해서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설레이는 첫걸음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님의 국민보고 들으셨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수립한 123개의 국정과제.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담겨 있는 건데요. 찬찬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무래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잘 만들고 잘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애들 학원비랑 대출 이자랑 계속 오르니까 정말 어떨 때는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도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국민들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검경 개혁, 재난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 정치행정 분야 국정 과제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이해식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정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로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습니다.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하여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분권의 강화입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방이 더 튼튼해져야 합니다.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확실하게 개선하고 지방 교부세율을 상향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읍면동 자치를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확대하고 생활권 중심의 집약형 도시도 시범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재난컨트롤타워를 복원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홍수, 산사태 같은 자연재난도 철저한 원인조사로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구조와 수습을 위해 첨단 장비도 확충하겠습니다. 재난 피해는 더 넓고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보상 단가를 현실화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피해 지원을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 금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근절하고 마약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마약 청정 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AI 시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막고 부패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보복에 동원되었던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새내기 저연차 공무원과 재난안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으로 이끌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수기공론의 장을 자주 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롭고 안전한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님의 국민보고 들으셨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정치행정분과 발표 들으셨는데요. 다음은 경제입니다. 정태호 경제 1분과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1분과 위원장 정태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대한민국 진짜 성장 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구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저하돼서 잠재 성장률이 0%로 추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금 흐름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성장의 틀을 새로 짜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속 성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 선도 성장입니다. 우리 사회를 AI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해서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바이오, K컬처, 방산, 기후테크 등 미래 전략 산업을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혁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경제 영토를 확장해서 1조 달러 수출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모두의 성장입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 40조 규모로 벤처 투자 시장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스타트 기업 집중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겠습니다. 5국 3특 전략으로 지방 성장,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해내겠습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짓눌려 있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인구 위기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한 성장입니다.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단체 소송 허가제 폐지를 비롯해서 진정한 소비자 주권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일터 권리가 존중받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성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하겠습니다. 국민 성장 펀드로 미래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자본시장 혁신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규제 합리화는 혁신적 성장의 전제가 됩니다. 메가 특구를 도입하고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AI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가 그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 국가,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 성장, 기회가 열리는 대한민국 3+1 진짜 성장,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 경제 1분과 위원장님의 국민보고 들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2분과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송경희 경제 2분과 위원장님의 발표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2분과 위원장 송경입니다. 보고 주제는 AI 에너지 고속도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입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산업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90년대 말 초고속 인터넷망의 빠른 구축으로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AI, 에너지 두 개의 성장 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합니다. 먼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산업과 지역에 AI를 확산하겠습니다. 첨단 GPU 5만 장 이상을 조기에 구축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업과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AI를 같이 누릴 수 있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 1위의 AI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AI로 재난 예방과 대응의 효과를 높이고 공공 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국가 AI위원회가 보험국가 AI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정책입니다. 유연하고
분산된 AI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탄소 중립과 성장을 함께 달성하겠습니다. 2030년대까지 서해안, 40년대에 한반도를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하겠습니다. AI 전력 시스템을 혁신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상 풍력단지와 태양광 입지를 확대하고 알리백 산단과 햇빛 바람 연금 등을 통해 지역 균형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을 확대해서 관련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청년 과학기술인들을 키우고 해외 석각, 신진 연구자 등 2,000명의 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 5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ABCDE, 즉 AI, 바이오 컨텐츠, 방산, 에너지 산업을 키워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AI,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고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희 경제 2분과 위원장님의 국민보고 들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정치,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영상으로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갈등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국민들끼리 서로 갈라져서 싸우지 않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고 빈집뿐입니다. 그래도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을 살린다고 하니까 기본 인프라도 잘 챙겨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 전체가 튼튼해집니다. 네, 국민들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사회, 외교, 균형, 성장 분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희 사회 1분과 기획위원님의 국민보고 들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1분과 기획위원 김남희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연세 많으신 양가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되고 저의 노후도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간병비 부담, 노후 불안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산업재해,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로 일터와 일상에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 1분과에서는 이러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를 목표로 지난 2달간 열심히 함께 일했습니다. 보건복지, 고용노동, 여성가족, 보훈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분야에서 22가지 국정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변화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강화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위기 아동 청년에 대한 지원, 출산 육아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제도 개선으로 모든 세대가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어디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난치질환 부담 경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1차 의료 기반으로 만성질환과 정신건강을 관리하여 살던 곳에서 국민의 건강이 증진됩니다.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일터권리보장법,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고 직업훈련과 고용안전망이 강화되어 국민들의 일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 대응을 강화하여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상과 예우가 강화됩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장애인, 비장애인, 여성, 남성, 노동자, 국가유공자, 그 누구나 우리 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신 김남희 사회1분과 기획위원님의 보고 들었습니다. 네, 두 아이의 엄마라고 시작하니까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 문화, 환경, 그리고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인데요. 홍창남 사회2분과 위원장님의 보고 들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2분과 위원장 홍창남입니다. 사회2분과의 비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한 교육, 세계 속의 K컬처, 건강한 환경, 신뢰받는 미디어 등 4개 분야의 국정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공정한 교육으로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겠습니다. AI 인재를 길러내고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K컬처 시대의 핵심 콘텐츠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장르별로 전략적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K컬처의 근간인 문화예술 창작 역량과 향유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작 공간과 예술인 복지를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육성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와 스포츠를 누리게 하고 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에 강한 사회, 건강한 환경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책임있게 달성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하고 재원도 늘리겠습니다. 국가의 기후 적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정교한 기후변화 감시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후 취약계층과 산업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깨끗한 환경을 돌려드리겠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와 보호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탈플라스틱 확산을 위한 순환 경제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3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미디어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K플랫폼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
컨텐츠의 건전성을 보장하겠습니다. 플랫폼과 앱마켓에서 발생하는 피해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 4개 분야의 과제 이행을 통해 공정하고 창의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창남 사회 이분과 위원장님의 국민 보고도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외교안보분과입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교안보분과 홍현익 위원장입니다. 국방, 남북관계, 외교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선 함축 방어체제를 고도화하여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고 우리 군의 감시정찰과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향상시켜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겠습니다.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상비 경력 강축과 연계하여 군 구조 및 병과를 개편하고 민간 자원 활용과 예비 전력 정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K-방산을 글로벌 4강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방산 공급망을 안정화하여 안보 자각력을 증진하겠습니다. AI 드론 등 방산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무기 획득 체계도 혁신하겠습니다. 방산 분야 대중소기업의 공정 성장도 견인하겠습니다. 대북 정책은 평화 공정과 번영의 한반도를 지향합니다. 남북 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락 채널 복원으로 시작해 남북회담과 민간교류, 인도적 협력을 재개하여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를 구현하고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토대로 대화와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북 기본협정을 통해 남북 간 평화공존의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안부터 이행까지 대북 정책의 모든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평화통일을 추구하겠습니다. 외교전략은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입니다.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증진하겠습니다.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계승하고 외교 다변화도 추진해 G7 플러스 외교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 외교를 선도할 것이며 경제안보 통상 이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점검회의도 정례화할 것입니다. 재외국 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를 지원하고 K 이니셔티브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실용에 기반한 국익중심 외교안보 이재명 정부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 위원장님의 국민보고도 들으셨습니다. 네, 다음 발표 이어갈 텐데요. 대한민국 헌법은 국토 균형 발전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님이 5극 3특 중심의 국가 균형성장 전략에 대해서 발표 준비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 박수현입니다.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펄펄 끓어넘친 수도권, 꽁꽁 얼어붙은 지방, 이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저희 특위는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찾아내듯이 저희 특위는 지방 항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국가 균형 성장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5극 3특이라는 여러 개의 엔진으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4+1 전략을 기반으로 5극 3특마다 특화된 첨단 산업을 배치하는 전략을 세워서 지역마다 첨단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고르게 교육, 문화,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K농산어촌의 꿈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낼 것입니다. 국가 균형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재정 분권 그리고 제도의 혁신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동안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대로 실천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범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회계에 예산사전 조정권을 부여하도록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중앙부처의 보조금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개정으로 대폭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25년 만에 대폭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그 예타 대상의 사업 규모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장하였습니다. R&D 사업은 예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지자체 전체 면적의 2배나 되는 그런 난립한 지역 특구가 있는데 이 특구를 5극 3특 경제권과 함께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공약 추진 방향입니다. 대통령님의 지역 약속은 시도 단위 공약이 모두 288개이고 우리 동네 공약이 1260개입니다. 특위는 이 지역 공약 구체화 8대 원칙을 아주 자세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이한주 위원장께서는 이 원칙을 앞으로 계속 물려주도록까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한 원칙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시도별로 7대 공약 15대 추진 과제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이 우리 동네 공약이라는 것인데 이 1260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은 생활 밀착형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대 최초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 역대 최초의 대통령님의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특위는 심층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국가균형성장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예산 우선 사업 순위에 따라서 재정당국에 그 의견을 제출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이 지역공약 이행 특위를 만들어서 반기별로 이행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엄중한 기회 속에서도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님의 국민보고도 들으셨습니다. 네, 벌써 123개의 국정과제를 다 들으셨습니다. TV와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123개의 다양한 주제들을 저희가 12대 중점 전략 과제로 정리해 봤습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분과장 박홍근입니다. 앞선 발표에 담긴 모든 국정과제가 국민께 드리는 단단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제는 개별 부처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요구됩니다. 어떤 과제는 국민 경제와 국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에 국정기획에는 다부처, 다분야에 걸친 복합과제로서 이재명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국가적 의제를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재구조화했습니다. 이 12대 중점 전략과제에는 잠재 성장률 반등 전략,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실현, 에너지 고속도로와 탄소 중립 추진 등 미래 성장 전략과 함께 기본사회로 전환, 인구위기 대응, 5대 문화강국, 인재강국 등 행복사회로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생명존중사회, 국가균형성장, 한반도 평화공존,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 등 안전한 국민, 신뢰받는 국가를 위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대통령 직속의 여러 국정과제위원회 또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 입법 등 가용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반드시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그리고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달라질 2030년도 우리 국민의 삶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AI 종합 경쟁력은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30% 이상 증가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고속도로가 경제 성장의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인재 유출국의 위기를 벗어나 우수과학자가 찾는 나라로 거듭납니다.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가 첨단 산업을 뒷받침한 가운데 새 출발 기금으로 소상공인 35만 명, 정책 서민금융으로 110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공적주택은 110만 호 더 공급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고 간병비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기초생활급여, 장애인 연금 대상, 노인 장애인 일자리 등이 더욱 늘어납니다.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에 344만 명까지 지급되며 법정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산재 후진국, 임금 체불국 같은 오명도 벗어나며 노동시간이 연간 1700시간대로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67%까지 증가합니다.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3천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K방사는 연 40조 원 규모의 수출로 성장합니다. 작년 세계 32위였던 민주주의 수준은 10위권으로 올랐으며 정부 신뢰도는 10위 이내, 국가 청렴도는 20위 수준의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의 가슴 뛰는 변화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님이 12대 중점 전략 과제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좋은 정책도 실질적인 재원과 법률의 뒷받침이 없다면 실행이 불가능하겠죠. 이번에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원과 입법 계획 그리고 공유와 확산 방안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원 입법 계획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진성준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진성준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재정과 입법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210조 원입니다. 5대 분야 300여 개 주요 재정사업에 178조 원을 투자하고 교부세 등 32조 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방에 이전 집행합니다. 이 같은 재정 투자 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입 확충, 지출 절감 등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5대 국정 목표별로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에 54조 원,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에 60조 원,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58조 원, 그리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와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에 6.5조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 정부의 감세 조치를 정상화하고 비과세, 감면 조치를 정비하는 세제 개편과 함께 조세 행정을 AI 기반으로 혁신하는 등의 세입 기반 개선을 통해서 94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관행적인 예산이나 낭비성 지출,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기존 재정 사업의 민간 투자 전환 등을 통해서 116조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국정과제 입법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 과제는 모두 564개입니다. 이 가운데 75%는 입법 조치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731건, 하위 법령 220건을 포함해서 총 951건의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올해 말까지 35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말까지는 전체 법률안의 87%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81건의 하위 법령도 올해 중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입법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와 당이 힘을 합쳐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부위원장님이 재원 입법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국정과제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또 어떻게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될 것인지에 대해서 윤창열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정과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공직사회와 국민께 어떻게 공유하고 확산해 나갈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과제 관리 방안입니다. 신설되는 대통령직 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와 대통령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국정과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미래전략위원회는 미래전략 의제를 발굴하고 국정과제 추가 조정을 담당합니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 전반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국무조정실은 범부처 협의체계를 통해서 국정과제를 점검 관리하고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국정과제 공유 확산 방안입니다. 국정과제는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공공기관만의 업무가 아니라 정책 현장에 계신 모든 국민께 약속드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청사진입니다. 고위직부터 실무자,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이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당정이 원팀으로 뛸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정책의 성패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의 책임자들이 직접 국민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의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하여 국민께서 언제든지 의견을 남기실 수 있고 정부가 신속하게 응답하는 쌍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 실적과 성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주시는 창의적인 의견, 과감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열린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정과제는 한 번에 발표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가미래전략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계속 기획하고 동시에 국정과제 소통광장 등을 통해 국민이 주신 좋은 제안도 끊임없이 국정과제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업무 평가에서도 국민 만족도의 비중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국정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반드시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드린 123개 국정과제, 국민을 듣게 123개 행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5년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국민주권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마치겠습니다.